퇴직을 하게 되면 수입이 현저히 줄어드는데 이 시기에는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는 게 좋은가요? 현실적으로 퇴직 시점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퇴직 시점에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투자한 자산을 인출하거나 관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습니다. 이 시점에 중기와 장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중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게 있나요? 중기적으로는 주식형 펀드 투자를 권장합니다. 주식 투자 대비 수수료가 높지만 주식 투자로 실패할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매수와 매도 시 0.015%에서 0.5%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주식형 펀드 투자는 매수 시 1% 내외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매도 시에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증권거래세 0.25%를 부담하나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익에 대해 비과세이나 펀드의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소득, 환차익이 포함된 경우 15.4%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펀드 수익률이 10%에 이른다면 수수료 1%는 크게 높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는 전문 펀드 매니저가 없어 수익률이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에 포함된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클 수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채권 비중을 높일 경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 리스크가 부담스러운 경우 인덱스 펀드를 권장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생소한데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인덱스 펀드는 지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200이 있고 미국에는 S&P 500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아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데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은 구성 항목을 평가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변동폭은 클 수 있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코스피 200 지수가 불안하면 S&P 500을 권장합니다. 197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상승률은 8.11%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투자는 어떤 상품에 하는 것이 좋은가요? 장기적으로는 연금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할 경우 향후 퇴직연금, 국민연금과 함께 3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퇴직 후 목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시 시점에 필요한 자금만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본인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금융자산은 얼마이고 가족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노후 생활비는 얼마가 적정한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중기 투자로 주식형 펀드와 인덱스 투자를 권장해 주셨는데 이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절세 방안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 세금 우대 또는 비과세 상품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상 금융권의 세금 우대 상품은 9.5%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일반 과세 15.4% 대비 5.9%포인트를 절감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은 개인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거나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1,000만 원 한도이고 65세 경로우대자는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비과세 상품도 금액을 제한하고 기간을 장기로 가져가야 혜택을 줍니다. 65세 이상 사람들은 생계형 종합저축을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등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출자금 1,000만 원과 예탁금 3천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월 불이백 150만 원 이하로 만기 10년 이상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이외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상품과 소득을 공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 시 해줍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 중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도 비과세 상품입니다. 통상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한 계좌에서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는데 3년간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할 경우 발생 수익 중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해주므로 절세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경우 대상 주택과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 대상 주택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인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며 오피스텔, 상가주택, 실버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5억 원,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이고 연납 보증료는 보증자에게 연 0.75%를 매월 납부하면 됩니다. 대출 금리는 3개월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에 1.1%를 추가하거나 코픽스에 0.85%를 추가한 금리입니다. 주택연금은 이사를 가도 가능하고 재건축을 해도 가능한데 재건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농지연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농지연금은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 가능한데 대상 농지는 전답, 과수원 등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입니다. 또한 저당권이 없으며 압류와 가압류가 없어야 하며 2년 이상 보유한 농지로 주소지 내 소재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이어야 합니다. 월 지급 상한액은 300만 원이고 대출 한도는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이며 시행처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